이번 비디오에서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CPU 측에서 먼저 실행해야 될 처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두 개의 비디오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그래픽스 API를 초기화하고 드로우 콜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오브젝트를 화면에 표현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을 뜻해요. 그래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정점 세개를 화면상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이러한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래픽스 API에서 어떠한 처리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언가를 그리기 위해서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래픽스 API를 초기화를 해야 돼요.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최초 한 번은 실행돼야 되는 이 과정은 GPU에게 명령을 전달할 수단을 만들고 사용할 쉐이더를 셋업을 하는 단계죠. 그래픽스 API의 초기화 단계는 대부분의 과정이 CPU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프로그램상에 GPU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해요. GPU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현재 기기의 하드웨어인 GPU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한 번만 하나만 생성하면 돼요. 이 GPU 디바이스는 커맨드 큐와 연결이 되고요. 커맨드 큐를 통해서 GPU에게 전달할 명령을 받아들이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GPU 디바이스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것은 실제 GPU에게 명령을 전달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커맨드 큐를 생성해요. 커맨드 큐는 GPU에게 전달할 명령, 그러니까 커맨드를 쌓아두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한 번만 생성하면 되고 하나만 존재하면 돼요. 커맨드 큐가 필요한 이유는 CPU와 GPU는 직접 통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GPU는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CPU와 GPU가 서로 직접 통신하면서 동기화를 하게 된다면 GPU는 CPU의 처리가 지연된 만큼 대기하면서 성능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CPU가 GPU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실행할 명령들을 명령 큐에 쌓아서 예약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커맨드 큐의 동작을 보자면 CPU는 커맨드 큐에 커맨드 버퍼를 쌓게 돼요. 커맨드 버퍼는 커맨드들을 쌓아놓는 오브젝트인데, 각각의 커맨드들은 GPU에게 전달할 데이터 또는 GPU에서 실행할 명령을 표현해요. 이 과정에서 버퍼에 쌓인 명령이 나중에 실행되게 되면 명령이 품고 있던 데이터들은 시스템 메모리인 램에서 GPU의 전용 메모리인 VRAM으로 복제돼서 전달되게 돼요. 사용할 태양처나 모델의 정점들, 그리고 사용할 쉐이더들이 이런 식으로 시스템 메모리에서 GPU로 업로드되게 되죠. 하여간 원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CPU는 실행할 명령들을 담아놓은 커맨드 버퍼를 커맨드 큐에 계속 쌓게 돼요. 그리고 커맨드 큐에 쌓인 커맨드 버퍼는 먼저 쌓인 순서대로 GPU가 가능할 때마다 계속해서 빼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커맨드 버퍼의 커맨드들은 GPU가 이해할 수 있는 하드웨어 언어로 번역돼서 GPU에게 전달되게 되죠. 그런 식으로 가능할 때마다 GPU는 커맨드 큐에 쌓여있던 커맨드들을 빼가면서 커맨드들을 소비하게 되고, 그동안 CPU는 커맨드 큐에 커맨드를 계속 쌓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맨드와 커맨드 버퍼를 생성하는 행위는 CPU가 명령을 예약하는 행위지, GPU가 해당 커맨드를 가져가서 실행하기 전까지는 해당 명령이 즉시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커맨드 큐를 생성한 다음에는 렌더링 파이프라인 상태 오브젝트들을 생성해요. 렌더링 파이프라인 상태 오브젝트들은 말 그대로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현재 상태를 표현해요. 즉, 하나의 렌더링 파이프라인 상태 오브젝트는 해당 렌더링 파이프라인 상태 오브젝트에 대응되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현재 사용할 버텍스나 프로그래머드 쉐이더는 무엇이고, 현재 그래픽카드 메모리에 올라온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정점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대응되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현재 사용 중인 리소스들의 종합적인 정보 테이블, 현재 활성화된 옵션들을 쥐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렌더링 파이프라인 상태는 여러 개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렌더링 파이프라인 상태 오브젝트를 조금 간단하게 보면, 이 안에는 렌더링 파이프라인 서술자라는 오브젝트가 존재하는데,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를 묘사하는 오브젝트죠. 렌더링 파이프라인 서술자가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정점 서술자예요. 이 정점 서술자는 정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표현하는데, 이 정점 서술자를 통해서 나중에 날 것 그대로의 형태로 들어온 데이터를 GPU에서 정점 형태로 조립할 수가 있게 돼요. 나중에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정점 조립기를 설명할 때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외에도 렌더링 파이프라인 서술자에는 사용할 버텍스 쉐이더와 프로그래머드 쉐이더가 포함되게 되죠. 이외에 컬러 포맷이나 블렌딩 설정 같은 것도 포함되게 되고요.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 상태를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쉐이더를 가진 렌더링 파이프라인 중에서 어떤 렌더링 파이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의 커맨드를 실행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즉,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는 일련의 처리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서 준비해 놓고 오브젝트마다 다른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적용할 수 있어요. 즉 서로 다른 오브젝트에게 서로 다른 쉐이드를 먹일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가 그래픽스 API를 초기화하는 단계고, 마지막으로 이 이후에 사용할 데이터들을 시스템 메모리에 로드해야겠죠. 그래픽 카드로 뭘 그리려면 일단 그래픽 카드로 전송할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올려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삼각형 예제에서는 이 삼각형은 3개의 정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걸 메모리에 미리 올려놓을 거예요. 물론 게임 엔진이 알아서 이 삼각형 모델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줄 테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우 주의해야 될 점은, 정점은 곧 정점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정점 자체가 위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위치는 정점의 속성 중 하나일 뿐이에요. 물론 정점에는 위치 데이터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정점이라는 것은 위치 이외에도 컬러라든지 노말이라든지 이외에 여러 가지 잡다한 속성들을 포함해서 묶어놓은 구조체예요. 그리고 해당 정점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정점 속성이라 부르죠. 오브젝트의 이러한 정점 데이터들은 쉐이더 안에서는 구조체 형태로 다루게 될 것이지만, 커맨드를 통해서 램에서 GPU로 데이터가 전달될 때는 스트림 형태의 버퍼로 전달되게 돼요. 즉 데이터의 앞뒤 구분이나 구조화된 단위 없이 그냥 일렬로 데이터가 GPU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데이터의 종류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스트림으로 쪼개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구현하는 사람 마음이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구조화되지 않은 채로 스트림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나중에 설명할 정점 조립 단계에서 정점 서술자를 통해서 프로그래머가 원하던 구조로 다시 정점으로 구조화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래픽스 API를 초기화하고 필요한 에셋들을 메모리에 미리 로드하는 과정이었는데, 당연히 여기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유니티 게임 엔진을 쓰는 이상 절대 직접 다루게 될 일이 없어요. 하지만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이죠. 그럼 계속해서 드로우 콜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예제에서 게임 씬이 어떻게 구성될지를 미리 가정하고 진행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평면 삼각형 모델 데이터는 보이는 것처럼 밑변 400에 높이 400의 삼각형이고 3개의 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 정점은 텍스처를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게 되는 버텍스 컬러라는 데이터를 정점 속성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게임 속 위치는 마이너스 50,0,200으로 할 거예요. 즉 왼쪽으로 50, 앞쪽으로 200만큼 가 있죠. 그리고 카메라를 기준으로 삼각형을 보게 되면 삼각형의 왼쪽 정점이 카메라 화면의 왼쪽 변에 붙게 할 거예요. 이때 카메라의 위치는 0,0, 마이너스 50으로 할 거고, 카메라의 화면 또는 카메라 뷰포트의 크기는 500 곱하기 500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직교 카메라라서 원근감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서 예제를 쉽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때 카메라와 삼각형의 위치를 게임 월드를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카메라가 보게 되는 영역은 가로 세로 500, 500에 깊이 500에서 뷰포트의 크기가 500 곱하기 500 곱하기 500이 돼요. 물론 실제 삼각형에는 그림과 달리 두께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러한 설정을 가지고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시작되기 직전의 단계인 드로우 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드로우 콜 생성 단계는 CPU가 GPU에게 전달할 명령들을 생성하는 단계예요. 즉 커맨드 버퍼에 커맨드들을 생성해서 추가하죠. 여기서 말하는 드로우 콜은 오브젝트를 한 번 그리는데 필요한 명령들의 묶음이에요. 기본적으로 드로우 콜은 CPU에서 실행되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삼각형을 표현하는 데이터들과 삼각형을 그리기 위한 명령을 커맨드 버퍼에 추가했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그리기 위한 커맨드의 하나의 묶음이 하나의 드로우 콜이 되죠. 그리고 이 커맨드 버퍼는 커맨드 큐에 쌓이게 되고 GPU로 전달돼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즉 GPU가 동작하기 직전에 CPU 또는 응용 프로그램 단계에서 처리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드로우 콜 단계까지의 일들은 유니티에서 알아서 모두 처리해줘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작성하게 될 쉐이더가 동작하고 GPU에서 처리가 되는 렌더링 파이프라인 단계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